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앞서 우리 여기 관계자분도 그러고요. 피디님들하고 우리 이승원 교수 오늘 클로즈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왜? 줌임 한번 들어가 주세요. 왜요? 오늘 이렇게 얼굴이 화사하고 오늘 무슨 파티 있나? 아니면 아니. 오늘 결혼 기념일 이런 거요? 아닙니다. 요즘에 근데 이렇게 베타글루칸으로 발랐더니 네. 요즘에 혹시 이츠스키는 달팽이? 달팽이 아닙니다. 달팽이 달팽이보다 더 좋은 거. 이츠스키는 어떻게 됐어 오늘? 이츠스키는 오늘 잘 가고 있고요. 네. 그 베타글루칸 화장품을 클로즈 완전 잡았네 지금. 베타글루칸 스킨. 네. 아니요, 잘 모르고 에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츠스킨 난리 났네. 네. 이건 음복 맞았네요. 이츠스킨은 오늘 저거니까 네. 권리락이기 때문에 권리락 갭상승했다가 또 살짝 이제 차익선 오늘 권리락 했어요? 네, 오늘 권리락. 오늘 그날이야? 100%인가 이거? 100% 무증받는 날이죠. 그래요? 네. 어저께 보니까 저희 이제 어저께도 제가 팟빵을 봤어요. 네. 팟빵 게시판을 보니까 또 분해문이셨어요. 완전 재밌는 듯 하더니 또 그분들 그런 말씀을 초보 투자자분들 유의하셔야 된다 이거 듣고 낭패 본다 얘기하는데요. 저희 방송의 취지가 저나 이승원 교수가 무슨 추천 종목을 얘기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 그건 좀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장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뿐이지 저희가 무슨 이거 뭐 좋아하면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방향에 좀 안 맞는다.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ARS도 있고 아직도 있나 모르겠어요. 30초에 2,000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있겠죠. 네, 그런 거랑은 저희 방송이 많이 틀리죠. 저희가 무슨 추천 종목을 얘기하고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최근에 우리 방송 내용이 자꾸 이제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도 동전을 없애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국방 관련돼서도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불만을 한 때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주에 출장이 예정돼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징검다리 연휴는 나는 어쩌란 말이냐라고 했더니 5월 6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됐어? 네, 지금 논의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저를 위해서. 머니투데이 있잖아요. 네네. 머니투데이 단독으로 보면 청와대에서 긍정 검토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긍정 검토하는 걸로 나와 있죠. 네, 근데 모르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신문 이따 나중에 기사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지금 120분간의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시장에 대한 유가에 대한 하락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거래소 시장에 대한 강세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눈에 띄는 거는 현대중공업의 급등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상승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발표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는 10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 6% 이상에 대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쪽이 합병과 통폐합 없이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선업체들이 정부 주도의 합병이나 통폐합 등 빅딜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지금 상승세를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내가 혹 하나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현대중공업도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굳이 내가 대조양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 이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현대미포,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이 또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그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이후로 오히려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은 종목이 있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쪽은 지금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약간 소외가 됐었던 제약바이오 중심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은 지금 소외주 중심에 대한 반등에 대한 쪽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화면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앞서 나왔던 얘기 머니투데이 단독이라고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이니까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단독 청자가 청와대 청자죠. 파란 청인가 푸른 청 보는 거 있잖아요. 네, 푸른 청. 5월 6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지정된 4일 연휴 더 3배란 게 머니투데이의 정치 사이드거든요.
그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읽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상의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점점점 내수 활성화 플러스 지지율 반등 효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커멘트는 없고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그래서 뭐가 좋아지냐? 예? 그래서 뭐 저는 이건 3시간 1시짜리 뉴스도 안 된다. 1시간짜리. 그래 보면 이제 굳이 따지자 그러면 오를 수는 있는데 이런 거 되겠죠. 여행주, 항공주, 호텔주, 그리고 일반 소비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학생들은 뭐 자율휴일제 이런 거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그 주시랑 상관없이 정말 좋아진 사람이 누군지 아니? 누구요? 이런 거 생기면? 음식점 사장님? 응? 음식점 사장님?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약간 뭐 주유소 네네. 조금 기름 더 팔릴 수 있겠죠. 네네. 예, 놀러 가면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건 그 진실된 얘기고 우스갯소리 하면은요. 네. 애가 아직 어리잖아요. 네네. 제가 애 다 키워봤잖아요. 네. 이런 거 하면 좋아지는 거가 학원 원장이 좋아져요. 학원 원장님? 네. 항상 이렇게 되면 또 중간고사 시즌이거든요. 이제 또. 네네. 그러면 또 이번에 특집 또 그 학원 들어갑니다. 학원. 네, 특강 이런 거 들어가요. 특강하면 선생들은 죽어나죠. 네. 월급쟁이 의사들은. 네네. 원장은 좋아지는 거죠. 원장 선생님은 좋아. 이건 원장 수혜주야? 원장 수혜주. 제가 이런 거 잘 알아요. 제가 돈 다 내봤잖아요. 청담 러닝. 이건 잘 모르는 소리. 청담 러닝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네. 청담 러닝은 중간고사 학기말 때 오히려 문 닫아요. 그래요? 몰라? 네네. 끝에 재리 없네. 아직 안 보내봤으니까. 이거는 거기는 네. 그 애들 내신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라 가르쳤기 때문에 놀아. 그러니까 아예 수업을 안 해도 돼 오히려 중간고사 학기말 때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아침에 7시 반에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네. 인터뷰를 했죠. 기자회견하고 끝나고 나서 얼마 전에 끝나서 전문의가 나왔잖아요. 네. 오늘 보고 혹시 느낀 거 있어요? 아니 뭐 오늘 그런 이벤트 보고? 일단은 뭐 구조조정에 대한 진행, 뭐 서둘러서 진행이 되는데 조선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일단은 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산업은행이 출자한다라는 얘기, 그게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한은법 개정 없이 그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 더 잠깐 말씀. 아까 저한테 누가 MTN에 몇 시에 나오냐 말씀드렸는데요. 뭐 세계는 맨날 바뀌는데 M님이 항영님 MTN 방송 출연식 알려주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거 아마 8시 한 1, 2분에 나갈 겁니다. 8시 1, 2분에 나가고요. 그 다음이 9시 01초에 나가죠. 8시 59분 55초까지 자리 없어. 저는 하여튼 9시 땅하기 직전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9시 1분부터 한 30분간이 나오고요. 또 나온 거가 10시 한 20분부터 30분 내외? 네. 예, 본제까지 좀 나오는데 또 바뀌어요. 맨날 개편하니까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무슨 할 얘기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의 제가 느낀 거는 딱 두 가지가 그 문장 중에서 그리고 제가 그거하고 나중에 전문도 다 봤거든요. 제가 보고 왔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거죠. 이번에도 엄청 오래 걸리겠다. 왜냐면 현대상선과 한진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서둘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얘기했어요. 서둘릴 일이 아니다요, 지금요. 조선업종 이런 것도 있죠. 조선업종도 일단 자율에 맡겨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요, 또 모두에 들어간 게 뭐냐면 조선이랑 해운은 지금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거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강제로 합병하고 이럴 시기는 아니다. 얘기하는 거가 큰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 전반적으로 엄청 악재죠. 시장 자체로 보면 그 주식들은 좋을 수 있으나 시장 자체는 엄청 악재죠. 엄청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건 뭐냐면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다 보면 IMF 때 그리고 2008년 9년 때 같이 또 1, 2년 또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는 거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기분 나쁜 건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보면 이번에 나눈 거가 3자가 책임져야 된다 했거든요. 대주주라고 명시보다는 일반 주주라고 그랬어요. 주주라고 그랬죠. 주주가 책임져야 되고요. 주주가 책임져야 되고 채권자가 책임져야 되고요. 은행. 네. 채권자 은행이 네. 있죠. 그리고 종업원들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 네. 그분들이 3자가 모두 책임보라는 얘기하면서요. 난데없이 저 같은 사람, 이승원 교수, 여기 PD님, 여기 회장님도 다 피해봐요. 왜? 내 세금이 거기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들어가? 한국은행이 수출은행과 산업은행이 1조씩 쏩니다. 결정된 거 아닌데 그래서 자본 확충까지 요인이 나왔어요. 1조씩 쏜다는 건 언론에 얘기 나왔는데 아마 발표문에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금. 나랑 한진해운 살린데 내 돈이 솔직히 왜 들어가야 돼? 현대상선이 들어갔는데 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조선주 살려는데 내가 왜 들어가야 돼? 이럴 수 있거든. 네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번에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래 걸린다. 속전속결로 될 줄 알았는데 오래 걸린다고 오늘 결론이에요. 바뀌었어요, 갑자기. 네, 저는 엄청난 악재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 자체로. 저 개인적으로 보면요. 근데 전 소수 의견이고 제가 뭐 주식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 의견은 그렇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슈도 올릴 건데요. 어떤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그 한은에서 네. 이제 그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쪽에 네.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드디어 한국은행도 동전 없는 사회, 네. 지금 이제 잔돈, 충전 계좌로 이체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 중으로 동전 없는 사회 연구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2020년도에 시행에 대한 쪽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급 결제 감시 강화에 대한 쪽을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발행에 대한 드는 비용에 대한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전에 대한 쪽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호소가 그렇죠. 되고 있죠. 동전에 대한 불편함이 호소가 되고 있고 동전 발행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이제 동전을 갖고 다니다가 쓰는 것보다 카드를 대고서 찍으면 이 소비가 훨씬 더 좀 쉽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가맹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편의점, 마트, 약국, 커피숍 이런 데서 동전을 주는 게 아니라 잔돈 동전으로 거슬러 주는 대신에 소비자 선불 수단 아니 전자지급 등의 충전을 해주거나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결제망이 발달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마련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또 이제 따는 쪽이 상당히 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그 쏠쏠한 그런 이제 모멘텀에 대한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동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동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해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지켜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폐 발행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현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쪽으로 현금이 없는 사회에 대한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제 스텝 첫 번째 스텝으로서 이제 한국에서는 동전에 대한 쪽을 사용에 대한 쪽을 갖다가 이제 그 소액 결제 수단망을 활용해서 동전 사용에 대한 쪽을 줄이겠다. 뭐 동전에 대한 그 발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쪽을 갖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각각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쪽, 이 시스템에 대한 쪽에 대해서도 지금 점검을 해서 전자페이 등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그 잠재 위험을 점검해 하반기 중에 통계를 확충할 방침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과정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는 또 이게 또 하나의 그렇죠. 또 먹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뭐라 하죠? 작년에부터 이제 간편 결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간편 결제가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거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에서 이제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별로 잘 안 되는 반면에 삼성페이는 광범위하게 많이 쓰잖아요. 이제 삼성페이 우리 누구지? 김성훈 과장도 많이 쓰고 막 여기 많이 하셔서 보면 실제로 많이 쓰단 말이에요. 김밥집에도 쓰고 많이 찍는 거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카카오페이는 생각보다 안 됐어요. 안 되고 있는데 모르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계속해서 그 뭐라 그러죠? O2O 서비스를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잘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거가 이게 먼 훗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정말 훅 바뀔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순식간에 많이 바뀌는 게 그런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잠깐만요. 좀 하나 잠깐 봐드릴까 하는데요. 페이팔이라는 회사 아시죠? 잠깐 제 화면 잡아주세요. 페이팔이라는 회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1999년 그때 생겼을 거예요. 생기군요. 그래서 이 1999년 때 2001년에 서비스 시작하고 하고 나서 첫 1년 있다가 앨런 머스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뭐 조금 있다가 바로 IPO 들어갔다가 바로 그 이베이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나왔죠. 다 팔아먹고.
이베이가 또 작년에 또 작년에도 분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사상제고까지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페이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건 아마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벤모라고 아세요? 벤모. 아시죠? 예, 예. 벤모 잠깐 잡으시면 이 벤모가 딱 그런 그 동전 없애는데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는 보면 1,000원짜리를 많이 쓰잖아요. 1,000원짜리, 그 500원짜리, 2,000원짜리도 많이 카드를 내죠. 네네. 현실적으로 보면 1,000원짜리 사건 뭘 하건 이거 다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카드를 많이 안 써요. 안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카드를 안 받는 데가 여전히 많고요. 근데 벤모라는 거가 대표적으로 소액 결제하는 건데 이거 보면 SNS 기반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젊은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써요, 이거를요. 그래갖고 페이팔은 결제하는 데 쓰는 거고 이거는 사람들이 돈 주고 받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었어. 어디 식사를 가져가 대여섯 명의 가족들이 먹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족들 엠브레인 하잖아요. 바로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야. 너 얼마니 여기서 끝내버려. 그리고 여기 쳐보면 제가 또 이것 때문에 가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저거 하려고 그랬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입했고 자기가 가입했으면 가입된 게 주위에 또 떠. 신청해 놓으면 네. 야, 우리끼리 이걸로 주고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네. 이게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순식간에 이게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아직 법령이 미비하고 아직까지는 못 믿잖아요. 카카오가 못 믿고 저게 내 정보를 어떻게 아직도 못 믿지만 해킹 당하면 어떡하나. 어느 순간 해결되는 순간 이런 걸 하고 나서 도미넌트 한 애가 나오겠죠. 그럼 주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니는데,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순식간에 해결되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액티브엑스가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요즘 보면 그 없어지는 거 어떻게 하냐면 크롬이나 이런 데서 결제가 잘 되는 거 요즘 많이 보실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됐는데 하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멀었지만. 그놈은 네. 공인인증서나 좀 없앴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멀었지만 네. 상당히 속도감은 아직 늦죠. 그러지만 이런 것들이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훅 들어서면 그런 주 중에서 정말 10배짜리 난다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한두 회사가 다 잡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전혀. 카카오가 잡듯이. 근데 카카오가 잡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애가 나와서 잡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거 정말 동전 없애는 게 핵심이죠. 특히 미국은 1달러짜리가 있잖아요. 1달러짜리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동전도 많죠. 우리나라 솔직히 동전이를 별로 안 써요. 500원짜리? 뭐 쓰고 잘 안 쓰잖아요, 요새. 이미 안 쓰는데 네. 미국은 동전을 많이 써요, 아직도. 이게 근데 센트는 안 받는 데가 많거든요. 센트 그냥 해고 하우스에서 계산하고 센트 달린 계산 안 돼 많지만 여전히 10센트, 5센트 이런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시장에서 큰 아까 말씀 잘하셔서 저도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벤모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카카오페이가 다시 잘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아주 좋은 얘기 하셨어요. 네. 네. 다음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국은행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벤모죠, 맞죠? 벤모 알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이 로봇에 대한 투자 한번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 업체들이 이제 이 그 만풍이라는 업체에서 미국 로봇 업체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3,500억에 인수를 했는데요. 쭉 내려가네. 네.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의 만풍 과학 네. 개발 기업이라는 곳에서 미국 로봇 기업에 대한 쪽을 3,500억을 또 주고 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용접 로봇 지금 응용 시스템 서비스 업체인 파스린 이걸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한 쪽에 인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로봇 용접하는 업체를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장 자동화에 대한 쪽에다 이제 가속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중국도 계속해서 인건비에 대한 쪽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업체에 대한 쪽을 좀 인수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스린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 용접 자동화 분야에서 지금 보게 되면 최고의 기술과 그다음에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풍금원그룹 산하의 민영기업, 만풍과학개발기업 같은 경우는 로봇 스마트 장비 제조 업체인데 뭐 금융 투자도 또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로봇 굴기의 그 사례에 대한 쪽으로 좀 풀이가 된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관련주에 대한 열풍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로봇 기업에 대한 인수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은 그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로봇 판매량은 전 세계 판매량의 25%. 네. 지금 자국용 공업 로봇의 70%를 차지하는 자동차 이제 로봇이거든요. 네. 자동차 쪽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쪽을 전 산업적으로 이제 좀 확산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귀에 좀 남아서 그래요. 제가 우리가 열이잖아요. 네. 저희 방송에 이제 올라간 주식만 얘기한다면 제가 워낙 그 성격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시장 상황을 정확히 좀 판단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저는 어떻게 시청자분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의견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끌고 가는 사람 아닌 거 알죠? 네.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건 인정하죠? 네. 되게 제가 유연해요, 생각보다는요. 근데 저는 요새 배당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당이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 때 보면, 뭐 저 혼자 이렇게 예는 법이 없어요. 이제 외국에 살아 이런 얘기 하는데, 잠깐 이거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보면 블룸버그에 오늘 그 내용 보겠는데, 이런 거는 그냥 단독 공개입니다. 머니터리 방송 안 봐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해도 안 해. 좀 익스클루시브야. 진짜요. 경제신문은 어디, 방송 아무 데도 안 나와.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거 나옵니다. 좀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거가, how to. 어떻게 하냐. how to 뭐야, how to. 방법이잖아요. 지금 뭐 얼마나 따끈따끈하냐면, 미국 동부 시간이 11시, 퍼시픽 타임 11시니까, 이게 뭐면 밤 11시니까 이게 그 새벽으로 보면 26일날 새벽 2시라니까 좀 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네. 골드만이 뭐라고 얘기했냐, 어떻게 돈 버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같이 시장이 플랫하다, 시장이 안 움직이는 시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 움직이잖아요. 2점프에 대해 걸쳐있고,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버냐는 건데요. 이게 보면, 모멘텀 주식들이 약하단 말이죠. 애플 이런 게 좀 네. 약하잖아요, 지금요. 그런 게 보면 이런 것들이 성장이 멈췄을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금리나 한두 계속 올릴 줄 알았더니 이번에 더 fewer, 그러니까 더 적은 숫자로 올릴 거란 얘기잖아요. 내일 모레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배당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고요. 배당 관점에서도 이익이 좀 늘어가는 주식. 배당은 늘어나고 배당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익이 좀 늘어나는 주식. 그렇게 좀 단순히 안전한 주식. 흔히 해서 디펜시브, 방어적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대자동차 있죠? 제가 수치를 딱 찍어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PR이 6배입니다. 지금 6.8배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네. 6.8배 정도 나와요. 접어져. 삼성전자 10.8배 되고도 접어져. 낮은, 다른 전체 평균보다 낮잖아요. PR이요. 시장 평균보다 나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배당을 늘린다 해서 뭐 주주친화 정책 한다 해봤자 예상 배당 수익률이 1.7% 정도 나와요. 그죠? 현대자동차 열심히 준다고 해서 예상 배당 수익률이요 한 2.6% 정도 나와요. 아 진짜 이거 그 영문 쳐보면 나와요. 아 제가 뭐 숫자랑 포인트 몇을 틀릴지 몰라 대충 맞아요. GM 있죠, GM.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GM이 지금 올라간다, 뭐 사실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시장 상황을 아셔야 돼요. GM이 PR이 5배 정도 나옵니다. PR도 낮아요. 현대차보다 낮아요. 그리고 일본에 엔화 강세되면 최대 수혜가 미국 자동차를 얘기 많이 한다 그랬죠. 예상 배당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6%? 6%까지 안 나고 4.78 정도 나와요. 예. 그래도 현대차의 2배, 삼성전자의 3배 정도 나와요. 제가 주가 올라가는 건 있죠. 제가 대한민국에 정말 높은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오너 그러면요 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삼성전자도 지금보다 배당 2배, 3배 주면 딱 올라요. 이거. 줄 돈이 없느냐? 전 줄 돈 있다 보고 있거든요. 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의 관심은 제가 외국인이 아니지만 저는 현대차보다 GM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글로벌 투자가. 이거 냉정한 판이거든요. 그런 것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오르고 있던 주식이건 어쩐 간에 전 대한민국의 지금 탑픽 중에 하나 뭐다? 한국전력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번 봐주시겠어요? 차트? 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이 저는 오늘 모르게 제 의견이 틀리면 욕 먹으면 그만이죠. 제가 영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냉정히 말씀드려서 오늘의 그 금융위원회 거기서 얘기는 엄청 악재 시장에는 속도전이 나야 돼. 속도전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전을 왜 사겠어요, 애들이요. 외국인이.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 올라간 주식 아니고 한 점 없지만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없으시더라도 관심 없으신 건 많을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부모님은 이런 거 사시라 그러세요. 부모님. 부모님들이세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말 애들을 위해서 정말 예전에 보면 어렸을 때 보면 교육보험 이런 거 많이 들죠. 어렸을 때 보면 교육보험 드느니 배당주 사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요. 교육보험. 물론 교육보험도 그 아픈 걸 위한 교육보험들은 실손보험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애들도. 근데 네네. 예전에 보면 교육보험 하면 어렸을 때 보면 저도 있었어요. 교보생명 이런 거 삼성생명에서 애가 대학교 갈 때 얼마 돼서 연 13% 이자 된대. 요즘 그게 어디 있어, 솔직히. 연이자 13%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교육보험이 그게 저축성 교육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어? 배당주 사는 게 나을 거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진심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 한번 해보자. 지금 보면은 그 LG 디스플레이가 며칠 전에 네. 그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그 애플에 납품한다라는 것 때문에 개파락해갖고 봉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며칠 전에 이제 하락에 대한 쪽이 전개가 됐었는데. 중국, 미국, 삼성 간다 그래갖고. 예.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애플이 원하는 거는 삼성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삼성도 하고 애플도 하고 중국 업체도 또 하나 해서 가격 단가를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독점 공급으로 원체인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가격 경쟁력을 공급하는 곳에서 갔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경쟁을 시켜서 단가를 다운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애플이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대한 쪽이 또 임박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회사채 만기 물량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다음 달에 3천억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다음 달에 총 3천억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지금 이 얘기를 쭉 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OLED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연내 지금 보게 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 약 10조 원을 투자해갖고 하는 상황인데 보유 현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내 회사채 발행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발행에 대한 쪽을 지속할 거고 현금성 자산이 2조 5천억 정도. 그다음에 추가적인 회사채 발행에 대한 쪽이 더 들어가야 되는 얘기거든요. 10조 원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이제 에비타 기준 약 5조 원임을 감안할 때 회사채 발행 없이는 대규모 자금을 지금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경북 구미 공장에 6세대 플렉서블 OLED 라인을 신설하고 경기 파주 공장에도 대형 OLED 라인 및 중소형 OLED 라인을 지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 거 받는다고 해갖고 급락이 나왔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 것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애플 것도 받고 다른 회사 것도 받아서 경쟁력을 갖다 다운시키겠다라는 얘기겠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2018년도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2018년도까지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16년이죠. 그러니까 2016년에 설비 투자 끝내서 2017년도 하반기에는 그게 나와야 돼요. 네네. 2017년도 하반기 제품에는 OLED 패널에 대한 쪽이 들어간 아이폰 8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8부터 나오는 거야? 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OLED 패널에 대한 쪽이 삼성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LG 디스플레이도 아이폰용 OLED 패널에 대한 쪽을 공급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저 잠깐 더 보겠는데요. 뉴 있잖아, 뉴요. 네네. 뉴가 이제 엄청 올라갔다가 엄청 떨어지고 대작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뉴에나 우리나라 그 제작자의 문제는 게임 한 편에, 그러니까 게임이래요. 영화 한 편에 히트 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변곡성이 많잖아요. 네네. 혹시 또 미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저를 알잖아요. 저 이학년이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미드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1년 동안 기다린 게 어저께 시작됐죠. 왕좌의 게임인데요. 왕좌의 게임이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딱 이 시간에 벌써 시작됐죠. 시즌 6인데요.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시즌 6인데요. 이렇게 수치가 딱딱 떨어져야지 뭔가 하는 거예요. 냉장의 시즌 수치가 딱딱 떨어져 이거는요. 이거는요. 제가 얘기하면 이거 안 믿잖아요. 위키피디아에서 나오는 거 정확한 수치가 이렇게 나와요. 1, 2, 3, 4, 5의 누적 편당 시청자 수예요. 작년에 드디어 시즌 5에서요. 편당 2천만을 찍었어요. 어저께 나오자마자 불법 다운로드 있죠. 100만 건. 시작한 지 100만 건. 그러니까 100만 명이 범죄자죠, 지금요. 에? 쉽게 얘기해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초미의 인기를 끌 거라고 지금은 예상하고 있어요. 그냥 뭐 비판자도 많죠. 에? 어저께 있죠. 타임 워너 있죠. 타임 워너는 뭐냐면, 타임 워너는 HB의 모회사입니다. 타임 워너가 있고 타임 워너 케이블이 있어요. 타임 워너 케이블을 어저께 사상제가 찍었는데 그거는 왜 때문에냐면 M&A 때문에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타임 워너입니다. 자체예요, 이거. 어저께 약간 보합이었는데 이게 사상제가 찍었다가 요즘 쉬고 있어요. 이거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전망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요. 왜? 이렇게 해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박또박 이익 나는 거 있죠. 대한민국에서도. 또박또박 이익 나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또박또박 이익 나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모멘텀 있는 거,
그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죠.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청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내일 봐서 기회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불법이죠. 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